우리가 챕터 3를 하고 있는 중에 여기엔 뭐를 하냐면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군정이 미군 사령관이 방해하는 것의 1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쁜 놈에, 그 다음에 박헌영이, 그리고 김구입니다. 김구를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그동안 영웅을 만들어 갖고 마치 애국자인 것 같지만 그는 그냥 변절자이고, 결론만 얘기하면 변절자의 김일성의 하수인입니다. 그가 김일성에 대해서 나는 그가 주사파의 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임시정부에서 일했던 것뿐이에요. 임시정부의 마지막 5년간 주석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밑에서 일하다가 그가 제법 일을 하는, 그러니까 총리 대신 대리가 되어질 때부터 그게 이제 19년에 시작해갖고 23년에 총리 대리가 되는데 25년에 그가 한 일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탄핵시켜서 미국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고, 카이로 회담 때 패싱당했고, 귀국할 때 절대 임시정부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미 군정에서, 그래서 주석의 자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민간인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그가 변절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건국과 하나님의 이적.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중에 김구의 변절과 건국 방해. 그리고 오늘은 변절자 김구. 변절자가 어떻게 그가 변절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갱이들은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1번 이승만과 김구의 입국. 1번 또 계속 이승만은 메가더가 제공한 군 항공기로 귀국하고 많은 군중이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를 환영합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사진이 들어와서 연설하는 장면은 2번 김구는 상위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김구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과 동년배라고 보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큰 2번 건국 준비와 일정. 이제 다들 들어오는 게 독립이 됐으니까 갑자기 해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 총선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한국 총선을 결의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앞으로 또 반복해서 나오니까 북한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자, 2번 1947년 12월 1일 북한이 반대하지만 이승만은 남한이라도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때 김구는 나의 주장도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4.3 사건 때 다시 공부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다만 입 다물고 비밀로 있었던 거예요. 왜? 스탈린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낭중에 우리가 먼저 세웠다면 남한을 공격할 빌미가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남한이 먼저 하니까 곧바로 해서 9월 9일 구구절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 날 건국을 선포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먼저 했다니까. 훨씬 먼저 했어요. 먼저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도
토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해됐죠? 그 낭주에 공부합시다. 북한이 몰래 다 했어요. 입법사법 행정 다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스탈린이 그렇게 지령을 내렸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남한에 있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북한이 먼저 만들어졌음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 낭주의 구체적인 모든 증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다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먼저 정부를 세우니까 북한도 따라 세웠다. 그건 거짓말이다. 북한이 먼저 했다. 계속 읽읍시다. 1947년 12월 2일 이승만의 한민족 대표회의와 김구의 국민의회가 통합하고 이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통합을 한 거예요. 당대당을. 이승만과 김구가 당을 합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합의를 정말 제대로 했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이승만이 많이 흥분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1947년 12월 4일 김구는 나는 이승만과 완전 일치이다 라고 합니다. 또 옆에서 같이 한 놈도 있어서 5번 1947년 12월 13일 김구의 동역자 김규식은 소련이 총선을 거부해도 남한만이라도 정부는 세운다. 그것이 중앙정부이다. 단독정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김규식은 하지 장군이 좌우 연합정권을 세우고자 할 때 중도 우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중도 우파의 대표자였었어요. 뭐 잘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구와 같은 파트너도 다 이건 남한 정부로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승만과 우리는 똑같은 생각이다. 당과 합쳤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거 끝난 거나 비슷하잖아. 그런데 6번 1947년 12월 15일 김구가 한독당 중앙위를 소집하여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참가를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 이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김구가 발표했다니까. 그랬는데 3번 큰 3번 김구의 돌변. 이게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바꿔버렸어요. 그게 중요해. 당하고 같이 한 게 아니야. 당 모르고 혼자서 했어. 자, 읽읍시다. 1번 1947년 12월 21일 한독당이 찬성한 단독정부 총선을 당대표인 김구가 다음날 12월 22일 소련이 거역하면 총선을 거부한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니 온 나라가 경악합니다. 이게 뒤집어질 일이었어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어저께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저께. 근데 하루 지나서 있다고 소리야? 이건 어떤 지령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제일 당황한 건 그 당이었어. 김구가 당수로 있는 그 당이 제일 깜짝 놀란 거.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어저께 발표한 거 오늘 뒤집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뒤집진 않았어요. 뭐라냐면 소련이 거부하면 이라는 단서를 딱 내놓으면서 그럼 총선을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948년 1월 22일 소련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한다고 선언합니다. 소련이 거부한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거부한다. 남북한 총선거 자체를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 따로 하고 우리도 따로 할 줄 다 소련은 알았어. 남북한 총선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통일 정부를 세우지는 않겠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더니 3번 1948년 1월 26일 유엔 대표단이 내한하여 중재하니 이승만과 김구가 협의하나 김구가 반대하며 한미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김구가 지금까지도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근거입니다. 한민족끼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4번 1948년 1월 28일 유엔 대표단은 김구 주장은 소련 주장과 똑같다. 스탈린 대변인이냐라 하고 이에 대해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 가서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은 아니 소련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갑자기 하냐? 요 며칠 사이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뒤를 이렇게 도르죠? 아, 북한 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설득을 하든지 들어보겠다. 이래서 그 38선을 베개 삼고 그 개 같은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길 가게 될 때 그 현장 상황이 참으로 치사스럽고 졸렬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4번. 김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납니다. 1번. 1948년 4월 19일 한독당과 월남한 기독교단체, 부인단체, 서북청년회, 전국 학년 학생들이 경교장에 모여 김구의 월북을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김구는 월북을 반대하는 500명의 진을 따돌리고 경교장 뒷담을 넘습니다. 왜? 원래 그게 모임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서북청년단 막 우파들이 막 그걸 왜 김구의 그 주장을 반대한다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경고장 뒷담을 도둑놈처럼 넘어가서 도망가갖고 월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졸렬하다 그러는 떳떳하지 않게 했다. 그래서 2번 유명한 소리를 짓거립니다. 38선을 베개 삼아 죽더라도 통일을 위해 간다라며 북으로 가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합니다. 거기 북한 가갖고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김일성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걸 오늘날까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록을 남기질 않았어, 그네들이. 그러니까 뭐 몇십 년이 지나면 열려야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아예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여러 날 했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서 여러 날. 그때 완전히 하수인이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번 1948년 4월 30일 김일성과 5시간 회담했으나 대화 기록도 발표도 없습니다. 그다음 4번 1948년 5월 1일 김일성이 군대 사열을 보여줄 때 그 규모에 김구는 놀랍니다. 세계 노동절 인민군 사열. 한번 봐봐. 저걸 이제 봤어. 저걸 보면서 남한엔 군대도 없는데 총도 몇 자루인지 잘 모르겠는데 쟤네들은 소련 걸로 다 완전히 무장을 해갖고 사열을 하는 걸 보여줘. 저게 흑백 사진이고 좀 그래서 지금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김구는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기절. 하도 어마어마해서 군 사열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남한의 사정을 군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경찰뿐이 없었을 때인데 군이 있긴 있어도 도대체 뭐 지휘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무기로 제대로 무장을 한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미군이 후다닥 가버 미군이 이제 간다고 항상 짐을 싼다고 개지랄만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북한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북한 군인으로 탱크가 막 사열을 하고 소련제 탱크로 이거 밀고 가면 며칠이면 우리 남한은 그 치다 부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겠는가 이까짓 게 이렇게 돼서 깜짝 놀라는 거지. 응?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날짜를 잘 봐. 언제? 1948년 5월 1일 날 군을 사용을 했어요. 5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어. 열흘 남았어 지금. 그렇습니까? 총선이 얼마 안 남은 때 5월 1일 날 사열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4월 19일 날 가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5월 1일 날 사열을 보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이제 끝났지. 5번
남한에 내려온 김구는 총선의 불참을 공포하고 총선 반대를 선동합니다. 그러나 총선은 95.5%라는 투표율로 재헌 국회가 탄생합니다. 내려와갖고는 완전히 이제는 북한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대면서 총선을 반대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안 먹혔어. 안 먹혔어. 이승만의 신의 한 수 있잖아. 안 먹혔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때 이 왕조, 고구려, 신라, 백제를 그 위에 고려부터 시작해서 2조 500년 세월이 흐르면서 북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국민이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는다. 아, 그리고 그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 왕을 뽑는 데다. 나는 왕을 뽑는 거다.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 이 말입니다. 분위기 이해하시죠? 아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 동안 한 번도 국민에게 뭘 물어본 적이 없고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전 국민 투표를 해서 지역의 대표를 지역 왕 뽑고 그 왕이 전체 왕을 뽑는 데다. 우리가 뽑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기권한 사람이 없어. 95%.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투표율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6번 총선의 결과에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누가? 얘가 지금 분노하는 게 누구야? 김구지. 김구는 이 총선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이고 이북도 모르는 것들이 병신 같은 것들이 혼자서도 우물안 깨구리가 돼갖고 95%가 뭐 어쩌고 저쩌고 투표를 해갖고 뭐 90%가 되는 그런 걸로 다 보수가 아주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렇게 되게 해? 이것들이 진짜 뜨거운 맛에 한번 담궈봐야 알겠어? 왜냐하면 천혜를 갈 걸 금방 알았어. 김구는 이북 가서 그 군대가 사열시키려고 존재하겠어? 전쟁하려고 준비한 거지. 그래, 너희들은 이 병신 같은 것들 뜨거운 맛을 봐야 알아. 분위기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말 분노하고 실망한다. 그러면서 그가 또 각오를 합니다.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국가 비준 받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비준 받는 거 막겠다. 그리고 막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국가 세력의 수계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총선 반대 그게 실패하니까 유엔으로부터 국가가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그 인간이 선언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북한에서는 아예 프랑스에서 입국을 거부했어요. 북한은 대표단을.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인준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인준한 모름지기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식민지였던 이 나라가. 그러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찬성 48, 반대 6으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신생국가 비준을 받습니다. 북한은 계속 유엔으로부터 인준받지 못했어요. 김구가 긍정적인 면에서 독립운동을 한 흔적도 없거니와 그가 길을 쓰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몸부림쳤어도 그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김구는 역사 속에서 그냥
미미한 존재다. 모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순모기야. 모기가 암수가 따로 있거든. 근데 순모기는 안 물어. 왱왱거리기만 해. 암놈이 피를 빨아야 이 알을 만들 수가 있어. 김구는 순모기 같은 놈이다. 내가 비유를 정확하게 든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북한은 입국 자체가, 자, 그다음 시작. 북한의 입국 자체가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이쪽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하버드, 조지 워싱턴, 프린스턴, 이 최고의 학교만 섭렵을 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은 미국 역대 대통령에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되어진 뒤에 세계는 대한민국을 존중한 게 아니라 이승만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절대로 그가 하는 일을 방해놓을 만한 배짱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바로 건국 대통령이라고 일컬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에 대한 평가올시다. 그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가 그렇게 한 대한민국이 정말 다행스럽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김구 같은 순모기 같은 놈들입니다. 자, 7번.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안도희에 의해 총살당합니다. 네, 그걸로 끝났어. 안도희는 도망가지 않아서 쏘고 그냥 딱 자기가 했다고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 형 받지 않았어. 죽으니까 좌빨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활용을 해서 이걸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부인하고 싶어하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만들려는 데는 김구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오늘 공부가 금방 끝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탤 것도 많이 있지만 뒤에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건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 되고, 결혼 읽읍시다. 김구는 민족주의자이며 분명 애국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일본은 일본에 대해서는 아니니까 애국을 하겠다고 항상 그러니까 알았어, 애국자 시켜줄게. 아직 애국자라고 해줬어. 그 다음에 그는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꿈꾸는 한반도의 하나의 국가, 통일국가는 누구나 원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이념의 대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원론적인 주장, 양쪽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건 영원한 분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반대하고 하나로 된 나라를 세운다. 아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안 돼. 북한이 이미 벌써 끝났어, 준비가.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게. 단독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알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 아름답지. 통일에 된 나라를 세워야 돼. 식민지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독립이 되자마자 또 나라가 쪼개져야 되겠느냐. 그래, 100번 옳은 소리야. 그런데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꿈꾸면 이 세상이 천년왕국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 때문에 천년왕국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어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봐봐. 러시아 공산주의지, 중국 공산주의야. 거기 요만하게 발톱처럼 하나 매달렸어. 대한민국이야. 아멘? 일본이야. 그동안 군국주의였으니까 제국주의지. 그거는 우리나라는 매달려 있어갖고 맨날 착취당했잖아요. 여러분 요 근래까지도 자꾸 반일에 관해서만 떠드는데, 그래 일본 30년간 우리나라를 착취하다시피 하고 억압하고 우리 식민지 삼은 건 분명해. 개자식들이고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중공은 우리나라를 500년간 끊임없이 침략하고 끊임없이 뺏어가고, 알았습니까? 마지막 전쟁이 6.25 전쟁 아닙니까? 6.25 전쟁은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한국하고 유엔군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달 안 해갖고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자마자 북한 군대는 와야 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각계 개인이 다 북한으로 도망간 거야. 태백산 쪽으로 해서 다. 그래갖고 그냥 곧바로 올라가서 한 달 만에 압록강에서 수통에다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바쳤잖아. 압록강까지 왔다고. 그랬는데 100만 중공군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은요, 한국군과 함께 유엔군이 중공하고 싸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은 중공과 유엔군과 한국군이 싸운 겁니다. 어느 정도 전투의 비율을 한 게 나오는데 80%가 중공군하고 싸웠고, 유엔군의 죽은 원인도 북한군에게 아니라 중공군에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적은 중공입니다. 근데 중국을 아주 못 사는 이 조중동 새끼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잊지 마세요. 6.25 전쟁은요, 중국과 유엔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김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냥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인간들이 하나를 만들어 세워야겠는데, 그래서 세워놓은 게 김구일 뿐이다. 그래서 그건 꿈이 아니라 거짓이며 속임수입니다. 통일한국을 정부를 만든다는 건 그건 속임수다. 꿈이 아니다. 꿈도 아니다. 그건 계속. 김구 자신도 마지막에는 변절자가 되고 김일성의 하수인이 되어 건국을 방해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를 과대 포장하여 영웅을 만드는 것도 거짓이며 또 다른 음모입니다. 김구는 주사파의 원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고경 목사가. 아니, 결론은 내가 쓴 거니까 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그래도 사실이니까 찾아오는 놈도 없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세력은 꼭 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쪽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군 사령관도 건국을 방해한 놈이 돼갖고 이 연병을 넘은 인간이 곧바로 미군을 철수시켜 버렸잖아. 그러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방해한 세력이지. 박헌영이 두말할 것도 없고 직접 적이고, 그건 내부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아주 주적이지. 그런데 애국을
내세우고 독립운동을 짓거리는, 그럼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할 수도 없었고 또 못했다고 욕하고 싶지도 않아. 상황이 그랬어. 그냥 나약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마저도 미 군정에서 그런 이상스러운 제목 갖고 들어오지 말라. 임시정부의 수석 그런 거는 갖고 들어오지 말라. 개인으로 와라. 그 너희들끼리 만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임시정부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정식으로 국회가 만들어지고 입법사법 행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호가 이루어져서 되어진 날이 건국일이다. 여러분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36년간인데 31년 되었을 때 1940년에 일본은 이젠 완전히 한국을 일본화하기 위해서 일본말만 쓰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며 창씨개명을 했으면 모든 성과 이름을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출생신고도 안 됐고 학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다 창씨개명을 한 거야. 40년에. 그리고 5년 만에 그는 망한 겁니다. 망하지 않았었으면 우린 독립이 거의 요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 의해서 원자탄에 의해서 일본이 완전히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빨리 나가 왜 나가는데 빨리 태극기 갖고 나가 불러 그 대한독립만세 이 아우성을 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 광복된 거 참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자탄이 꿈꾸는 것 같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그냥 도망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광복된 건 기쁜 일이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광복되어진 그날을 광복절로 표시하는 건 나 좋아. 그리고 우리 정말 기뻐하는 건 좋아. 그러나 건국절이 따로 있잖아. 48년 똑같은 8월 15일. 건국절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스러운 국가 경축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8년 8월 15일 나라가 건국되어진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독립되어진 광복절만 갖고 아우성을 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면서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간의 외교가 있는 것이고. 자, 일본은 45년 8월 15일을 국치일로 정했습니다. 국가가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왜? 왕이 일본의 왕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근데 그 신이 무조건 항복문서에 사인했어. 그것도 배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날 우리가 광복됐으니까 기뻐하는 건 우리가 물론 당연히 기뻐해야 돼. 그러나 그거를 국경일로 만들어서 70년이 지나고 8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우성을 치면 저쪽은 국치일이라고 부끄러워하는데 그거 좀 그렇지 않아? 그건 내버려 두고 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운 날을 마음껏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면 그거는 세계가 긍정하지 않겠는가? 남이 망한 날을 우리는 좋다고 아우성을 채워서 경축일로 만든다는 건
조금은 치사스럽고 떳떳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스스로 이겨서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국교일로 해야지. 우리는 한 게 하나도 개뿔도 없었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면 그 광복절은 그대로 묶어놓고 그냥 그것도 좋아. 그것도 하나의 국교일로 만들자고.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거는 날짜가 같은 날이니까 건국절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손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80%가 역사 얘기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아주 소중하지만 그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 국가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엔 고아들이 됐습니다. 밥을 굶어 죽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어떤 병신 같은 것들이 그따구 소리 하는 거야. 성경이 역사 얘기고 성경이 정치 얘기인데, 다만 정치 행위를 목사가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뭐가 중요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복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쁜 놈과 더러운 놈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다만 주님 편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